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지난 한 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와 개원의들까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의사들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요즘 찜통더위에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요. 시원해 보이는 망사 마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망사 마스크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게 비말 차단이 될까요? 이런 뉴스 속 궁금증들 잠시 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의사단체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 릴레이를 펼치고 있죠? 네,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하루 파업을 시작한 걸 시작으로요. 이후에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들이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즉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협약급여와 원격으로 도입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정부와의 일차 협상이 결렬 후에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이 이전에 있었던 의협의 파업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요? 네, 우선 의협이 보통 주도하는 게 이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인데요. 네. 2000년 의학분업 반대, 2007년에 의료법 개정 반대, 2014년 7년마다인데요.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의해서 역대 4번째로 의료계의 대규모 집단 행동입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개원과 즉 저희 동네 병원을 보통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분들은 집단 휴진 동참이 쉽지 않은 게 이 동참 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안 좋게 이미지가 생길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항상 참여율이 의협 기대보다는 좀 낮은 편인데요. 이번에도 휴진율은 10% 좀 안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 또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공의들인데요. 보통 전공의라면 이제 수련인 인턴 그리고 전공인 레지던트 좀 넓게는 지금 임상이라는 예.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집단 휴진과는 좀 양상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참여한 분들이 좀 더 많아지기도 했네요, 그러면. 네네. 이번에 의협이 내건 파업의 명분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네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인원, 확충 필요를 느꼈다라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의사 수가 적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정부는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보통 비교할 수 있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좀 숫자를 따져보면 현재 국내 한 해 뽑는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의대 정원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좀 30년 좀 전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었어요. 네네. 그때 늘어난 다음에 다시 2000년 의학 분업에 따른 의학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로 감축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 3,058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OECD 보건 통계와 비교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한의사를 합쳐서 2.4명이고요. 이거는 OECD 평균의 3.5명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 또 의사를 늘리는 거는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의료 공공성 강화가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네네.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보통의 일반 직장에서는 이제 사람을 좀 더 뽑아달라, 인력 충원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예, 이 원인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편인데 이 예.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건데요. 의사단체들은 현재 국내 의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서 정책을 낸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이 본래 취지는 지역 공공 필수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될 확률이 적다.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의료 체계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지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현재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 병원들은 항상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처럼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간호사들처럼 현재 기본 기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만 늘리는 거는 실패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제대로 담지 않았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다라는 네네.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의사단체나 정부 모두 지역 의료 불균형은 요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인기 진료 과목의 의사들이 쏠리죠. 뭐 이렇게 개원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흉부과 같은 좀 힘든 과는 인력이 부족한 데는 다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정리하면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거고 의사단체들은 비인기 진료 과목이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실제로 현재 지방에서 의료 취약 지역이 생기는 것은 의료 수가가 맞지 않아서 개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지방에서요. 그다음에 또 의대생들이 전공 선택할 때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과를 선호하고 뭐 외과나 의료과를 기피하는 것도 의료 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의료 수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료 비용인데요. 의료 수가를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거의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이런 미용 분야는 의료 수가 적용이 상당히 덜 되기 때문에 인기가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 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 모두 공감은 하지만 네. 정부는 그러니까 의사를 더 뽑자라는 거고 네. 의료계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 수가 등 뭐 근본적인 좀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 좀 네. 처방이 다른 거네요. 네네. 원인은 같은데 해결책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때문에 또 이런 의사단체의 주장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뭐 결국 당면 과제들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외면하고 의대 정원 증설로 일단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덜 들고 쉽게 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들이 비싼 사례인데요. 이 국내 그 유명한 병원들은 간호사를 좀 표현이 그런데 갈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렵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간호사 면허 가지시는 분들이 반 정도밖에 지금 일을 안 하시고 다 현장을 떠나 있는데 이렇게 간호사가 부족할 때마다 늘 나오는 대책이 강화대 입학 정원 증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을 짓는 것보다 뭐 의사를 몇 명 뽑는 게 뭐 비용도 네. 적게 들고 좀 손쉬운 발상이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네. 이번 의사 파업의 발단이 된 내용입니다. 의사 수가 네. 부족하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주장에 네. 대한 이 팩트 체크 결과도 궁금해지거든요. 이건 어느 쪽 네. 말이 맞는 겁니까? 네, 뭐 좀 애매한데요. 예. 정부 쪽 말도 맞고 의사 주장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 경기권에서는 병원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의사 부족을 뭐 실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특수과 같은 경우는 기피과는 그렇지만 네. 또 지방에는 대부분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곤란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양쪽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양쪽 네. 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네. 뭐 의사 파업으로 환자가 이렇게 볼모가 되는 상황은 의료계든 정부든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다음은 망사 마스크 논란 이야기인데요. 일부 네. 정치인이 쓰고 등장한 망사 마스크가 또 화제였어요. 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셔가지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뭐 시작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회 망사 마스크 착용이었는데요. 지난 21일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네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한 통합당의 김미애 비대위원이 이 망사 재질의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지지자 쪽에서 이거 좀 감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번에는 통합당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씨도 망사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찾아서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김 의원이나 뭐 조국 전 장관 등 뭐 직접 착용한 사진들을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뭐 실내와 야외의 차이를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요.
뭐 그분들이 일단 착용한 것은 사실 보면 맞습니다. 예. 이제 사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착용했다 안 했다보다 그 망사 마스크가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나노 처리한 망사 마스크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네. 반대는 나노 처리를 했든 안 했든 망사 마스크는 분명히 실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이런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망사지만 나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팩트는 네네.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아직 확인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예. 우선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균자가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신 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비말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뭐 이 망사 마스크의 경우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광고상으로는 해당 제품이 분집, 호집 효율이 98% 인증을 통과했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식약처 인증 받지 않았고요. 또 제조사가 주장한 이런 시험 방법도 식약처의 공식 시험 방법은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통합당 김미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가 마스크 지침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은 아닙니다. 네. 식약처는 보도자료나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계속 지침을 전달했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꼭 사용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뭐 반드시 이 KF 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덥고 습한 여름이라서 망사 마스크가 조금은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은 아직 검증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을 빼놓고는 두 곳 모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전광훈 목사 관련한 이야기죠. 네네. 우선 좀 여러 가지 루머들을 주장들이 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온라인 등에 퍼지는 게 보건소에서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주장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도 확진 판정을 내린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네. 양성 판정이라는 게 이제 확진인 건데요. 예. 실제로 온라인에서 보면은 통화 녹음, 서초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이런 제목으로 음성 파일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음성 파일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서초구에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와 어느 분과 녹음한 내용은 같았습니다. 예. 이제 음성 파일 내용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주고 받으신 게 아니고 전화하신 분이 막 나 이런 거 카톡으로 받았다, 뭐 문자로 받았다. 근데 왜 니네는 이렇게 얘기하냐 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나중엔 이 보건소 관계자가 그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막 화를 내시고 욕설을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검사 결과를 자기가 받은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저런 내용이 카톡으로 돈다, 문자로 받았다 이런 걸 주장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근거라고 들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초구 관계자 쪽은 서초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사례는 없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성 판정이 일단 나오면요, 즉 전산망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 뭐 감염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재검사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방역 지침이 있지 않나요? 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요, 어디에서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면 다른 장소에 들지 말고 저택으로 바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출이 금지돼 격리되는 거죠. 자가격리죠. 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 혹은 음성 판정을 받게 되고요. 통보받게 되고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는 바로 음압 구급차 등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를 의료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네. 한편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을 상대로 뭐 검사하고 격리를 강요하는 게 직권남용이자 불법 감금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이게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실었잖아요. 네, 주장 광고까지 몇 곳에 실었는데요. 네. 뭐 이 역시 사실은 아닙니다. 그 감염법 관리법에 따라서 방역관은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조치하거나 격리 조치할 수 있고요. 또 딱히 접촉자가 아니어도 의심자에 해당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앞서 사례에서 대구 신천지라든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의심되시는 분들을 다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코로나 네. 시대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바로 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